법무부 장관은 96일 기다려서 딱 한 번 변론하고 끝났습니다. 이게 과연 탄핵 사유냐라는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야당에선 여러 가지 이유로 법무부 장관의 탄핵 사유를 들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했다라는 사유인데요. 야권 관계자들은 그걸 야당 쪽을 째려봤다라는 이유로 설명을 해서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의 주요 내용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두 분의 발언입니다. 피청구인 박성재는 국무회의 국무위원의 일원입니다. 피청구인이 그 의무를 다하였는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논의하였음에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전국 비상계엄에 대하여 목숨 걸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란의 밤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소추 당시 탄핵 사유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는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증거 없이도 소추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이제껏 검찰의 처분이나 권한 남용이라며 문제를 삼아온 국회의 입장과 사뭇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국정공백 내지 마비를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제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각하결정으로 이러한 국회의 폭정에 제동을 걸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악용한 다수당의 폭거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제기되는 이러한 국회의 후안무치한 정치적 탄핵소추, 즉 국회의 권한 남용은 그 피해자가 있습니다. 역시나 단 한 번으로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사안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최재 감사원장 한 번 종결, 한덕수 국무총리도 한 번 변론으로 종결됐어요. 최재 감사원장은 8대 0으로 기각됐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선고일 지정되지 않고 있어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직무정지만 96일이 됐는데 한 번 변론하고 끝났어요. 선고일도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번 법무부 장관까지 탄핵이 기각되고 더 나아가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이 또 기각된다면 13번의 직무정지와 29번의 탄핵안을 발의한 야당에 대한 이 정치적 책임이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특히나 이 법무부 장관 탄핵 사유 중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국회와 국민을 무시했다는 이유도 들어가 있습니다. 야권의 복수의 관계자들은 그것이 야당을 좀 째려봤다라는 이유로 한때 설명이 돼서 이건 역시나 논란입니다. 박순재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 대목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녕 공권 탄핵 소추 의결서에 법무부 장관을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공권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이 맞습니까?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선포가 바로 내란 행위라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궤변이고 제가 공조, 공모, 동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청구인 측은 제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황당한 주장도 하는데 도대체 제가 어떤 행위로 누구 편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또한 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실도 국회를 경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는 국무위원에게 소리치고 삿대질하는 국회의원을 쳐다보았다는 것이 국회의 경시 태도입니까? 문호 조항에 국무위원은 투표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저희 어떠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삿대질하는 국회의원을 쳐다본 게 탄핵 사유냐라고 박순재 법무부 장관이 되물었습니다. 이 탄핵 소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정영춘 변호사님? 뭐 여기서 만약에 탄핵 인용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탄핵할 때는 좋았겠죠. 야, 우리 국회가 우리 민주당이 거의 범야권 190석 가까이 있으니까 힘 세다 봤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게 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선을 넘은 행위는 다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되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술을 한두 잔 마시면 뭐 기분도 좋아질 수 있고 몸에도 나쁘지 않고 다 뭐 이런저런 분위기도 좋아질 수 있고 그렇지만 술을 한꺼번에 29잔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만취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다음 엄청난 실수한 다음에 나중에 그 다음날 깨어나가지고 엄청나게 후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도대체 박성재 법무부 장관 관련해가지고 탄핵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박성재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도저히 탄핵 사유라고 인정할 수가 없고요. 그건 뭐냐면은 민주당은 자신이 19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화로 해가지고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희화화한 것이 아닌가. 탄핵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우습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그거 하는 과정에서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국민들 세금 몇 억에 가까운 세금이 갖다 쓰여졌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일 못하게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국익이 얼마나 큰 그 피해를 입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이 국회와 국민을 무시했다, 째려봤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쳐다봤다. 야당에서는 노려봤다, 째려봤다. 박정부 장관은 쳐다봤다. 이 두 가지 의견 약간 충돌이 있어요. 물론 이 노려보고 째려봤다고 해도 이게 탄핵 사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방금 정익준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노려본 건지, 째려본 건지, 응시한 건지 제가 비디오 판독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금까지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한 내용에 관하여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우리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및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중간에 가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 당시 상황 봤고요. 자, 이거 좀 다각도로 비디오 판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각도입니다. 먼저 부감샷이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앉아있는 의원 쳐다보고 뒤에 삿대질하는 의원 한번 쳐다보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 나오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응시하는 장면이죠. 그 뒤에 자 다른 각도예요. 자 이번에는 허리에 손을 얹고 야당 의원이 삿대질을 하는 신장식 의원의 모습도 포착이 이렇게요. 됐습니다. 자, 두 번. 삿대질 두 번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비디오 판독 여기까지 보죠. 그리고 이 안건은 서지현 부의장님 모셨습니다. 네. 이 방금 본 장면이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탄핵 사유라고 보시는 분? 저는 그 장면만 봤을 때 탄핵 사유는 아닌데 안 된다. 그러나 네. 이제 째려보고 응시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그 우원식 의장께서 하신 말씀, 저기 이제 중간 표결 과정 중에 이석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배려 차원이다. 그리고 저 한 가지 사유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이 또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을 때 이상민 해양부 장관과 안가에서 뭐 본인은 송별회하기 위해서 뭐 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비상계엄 이후에 왜 안가 대통령도 없는 그 안가에 가서 모여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이 부분도 의심스럽다. 그래서 헌재에서 이게 저희들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국회 법안에서 이제 발의하고 이제 제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런 하나의 태도, 저 당시에 봤을 때는 차라리 김문수 장관처럼 가만히 그냥 고지고대로 꿋꿋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더 고위공직자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종합해보면 안가 모임 같은 경우는 국회 스스로도 증거가 없다라고 했으니 증거가 없는 것을 과연 탄핵 사유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판단하실 것 같고 중간에 이제 이석을 했다. 그게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말대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했다. 혹은 이제 뭐 째려봤다.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가 됩니까? 판사 출신 그런 논리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여러 장관들도 다 탄핵이 됐어야죠. 그래서 근데 저는 저 장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괘씸죄로 탄핵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뭐 이렇게 좀 노려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눈싸움을 하는 그런 장면은 도출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리고
중간에 이석하는 경우도 이거는 또 뭐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의 괘씸죄 너 한번 걸려봐라. 네네. 우리를 째려봐? 그리고 또 중간에 그냥 나가? 그냥 나가 뜨거운 말하는데 맛을 봐라. 우리 181석이야. 뭐 이런 거 아닌가. 전형적인 탄핵권 남용이죠. 진짜 이거는 무고죄에 해당할 정도의 수준이고요. 아까 그 정청래 위원장이 소추인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를 설명을 하는데 네. 제가 본 정청래 위원장 중에 모습 중에서 가장 자신감이 없는 자신 없어 보였다. 아니 본인이 읽어도 이게 탄핵 사유가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읽은 것 같아요. 전재 의원께서 보시기엔 네, 아니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게 본인도 이게 과연 이 자체로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성재 장관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세가 등등하잖아요. 네. 이거는 본인이 자신도 있고 정말 억울하고 말이 안 되는 탄핵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박성재 장관은 괘씸죄에 걸려서 민주당의 본보기로 탄핵이 된다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강한 의심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핵 남용이다. 그리고 탄핵 사유만 보더라도 그게 설사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탄핵 그러니까 제명에 이를 정도의 아니다. 그런 강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재 의원님의 개인적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헌재에서 이런 질문도 오고 갔었죠, 지난번? 이미선 재판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부분은 소추 사유로 주장하냐 아니면 정황만으로 주장하냐. 그러자 야당이 내세운 국회식 대리인 정황만이다 라며 이야기했던 대목도 있습니다. 정황만이다라는 거예요. 국회를 무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선고일 지정은 또 언제입니까? 그 결과는 또 언제 나옵니까? 궁금한데 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이제 별도의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꺼내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곳곳에서 전 국민이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너무나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오늘 법무부 장관 박성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지만 온 국민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을 지정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이 앞서 이제 서지현 부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네. 저희가 이제 야당의 긴급 간담회 소집, 마은혁 최후 통첩, 시간은 대통령의 편 아니냐라는 어떤 다급해 보이는 모습들에서 보도해드렸는데 이 장면도 같이 연결돼서 보도가 되더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여부에 대한 관심보다도 대통령 선고를 좀 빨리 해달라고 헌재한테 정청래 위원장이 저렇게 호소를 하느냐라는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일 아침 일찍 일하면 보통은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데 요즘은 헌재에서 언제 기각 혹은 파면 일정일 선고하느냐가 관심거리다. 즉 대한민국 국민 자체에서 이 불확실성이 거의 100일 정도 지나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좀 빨리 끝내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민주당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초조하다 보니까 또 사실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좀 유머도 많이 넘치시는데 이 국면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저는 자신감 없는 표정보다는 진중함의 발로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